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려면 기존의 틀을 벗어난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미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 정상 외교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렸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에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재 완화와 같은 양보를 할 경우 북한은 오히려 이를 취약함으로 여기는 오판을 한다면서 핵심 사안에 대해 북한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미국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Often the North Koreans mistake gestures of goodwill for gestures of weakness. And I think we have to be a little careful about that. But getting the talks going with a proper agenda on issues that are important to us and to them, I think would be a good idea.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의 진전은 북한의 도발 여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이 북한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 지금처럼 도발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이 도발로 복귀하지 않아야 오바마 정부 당시 전략적 인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y recommendation is to send a clear signal to North Korea through South Korea or even through China that the Kim Jong-un administration regime should wait, continue this wait and see and hold that wait and see period because once North Korea reverts to provocation, Biden administration is just going to turn even more, more hardline, and which means more sanctions. 반면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현재 상태에서 북한의 추가 핵 개발을 중단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한 대화가 현실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 역량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해 추가로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We can just ignore the issue for now and say that some or most UN sanctions will be lifted once North Korea agrees to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of its nuclear production capability. 하지만 오헨런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접근 방식을 취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 정상 간 외교가 계속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북한과 대화가 반드시 톱다운 방식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If what President Trump engaged in was top-down, I guess President Clinton engaged in bottom-up because I negotiated with the North Koreans for more than a year. And I think it was a working-level engagement that produced a settlement that both sides accepted. And it was, whatever you may think of it, it was far better than nothing. 반면 켄 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미국의 정상만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고 믿는 북한에게는 톱다운 방식만이 유일한 작동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톱다운을 통해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핵심을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다만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런 파격을 즐기지 않으며 의회도 이런 접근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를 선언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미한 동맹 강화와 북한 문제 등에 대해 협력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 인수위원회는 11일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전화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당선 축하에 감사를 표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인 미한 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를 비롯해 전염병 대처와 보건, 경기 부양 등 공동의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민주주의 강화에 관한 상호 관심과 미한 동맹을 뒷받침할 공동의 가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도 통화를 확인하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문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북한 경제가 큰 타격을 입는 상황에서 북한의 외환 보유고가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북한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로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도 진단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최근 미국 샌디에이고대 글로벌 정책 및 전략대학원이 주최한 북한 경제 웨비나에서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대북 제재 이후 북한 무역은 거의 전무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실상 유일한 무역 대상국 중국이 2017년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후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참여하면서 북한 경제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When China signed on 2017, their Chinese imports from North Korea fell to almost nothing. Key thing, though, was their North Korean imports from China fell, but not near as much. 브라운 교수는 그러면서 수출이 거의 붕괴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북한은 2017년 이후 3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현재 환율이 1달러당 8,000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화폐 발행 축소와 환율 고정 등 정권 차원의 긴축 정책으로 분석했습니다. 김병현 한국 서울대 교수는 대북 제재로 무역이 급감한 상황에서 북한은 사이버 공격, 관광, 해외 파견 노동자, 업권 판매 등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25억 달러에서 85억 달러로 보는 북한의 외환 보유액이 급격히 줄면서 2024년에는 모두 고갈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Foreign reserves would be highly likely to decrease fast. It is possible that they run out between the end of 2021 and that of 2024. That depends upon the estimates of foreign currency reserves. 김 교수는 이어 지난해 마이너스 1%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이 올해는 원자재 등 수입 감소와 홍수 등 자연재해, 국경 봉쇄로 인한 관광 수입 중단 등으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로 인해 가정 수입에 영향을 줬다며 특히 소득별로 구분했을 때 하위 20%의 소득이 27% 줄었고 상위 20%의 소득은 24% 줄어 이 두 계층이 제재로 인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테판 해거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 대학 교수는 제재와 코로나 국면에서 북한의 대중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었지만 그나마 수입은 상대적으로 활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We can see that, for example, in food. There's been some export of food from China right up until the recent period, which is indicating again that China is playing this role of supporting the North Koreans. 스테판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 경제에 있어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 여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제재를 되돌리면 다시 부과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미국은 이를 꺼리며 신중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였던 아버지와 함께 북한을 탈출해 미국에 정착한 남매가 워싱턴에서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고 체제 변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엘리트 계층마저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의 폭압성과 열악한 인권 실태를 유튜브를 통해 비판했는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대대적으로 전파하지 않고 북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북한 최고 대학으로 알려진 김일성 종합대를 졸업하고 중국에서 유학한 동생 이서연 씨와 평양 외국어학원에서 영어를 배우고 역시 중국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오빠 이현승 씨. 이들은 북한 노동당의 외화 획득 기관인 39호실 고위 관리를 지낸 아버지를 따라 지난 2014년 10월 북한을 탈출해 미국 워싱턴에 정착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워싱턴 포스트지를 통해 북한 상위 1% 엘리트 계층으로 소개된 적이 있을 정도로 북한에서 최고위층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김정은 정권의 비인간적인 만행을 보며 탈북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시절 4년 동안 이제 같이 방을 썼던 룸메이트이자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눈앞에서 버해부 요원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또 그의 가족이 처참한 결말을 맞게 된 것을 접하게 되면서 그 사실을 믿을 수도 없었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현승 씨는 2002년부터 3년간 북한 인민군에 복무하면서 열악한 군대 환경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전기가 부족해 부대원들이 자전거 페달로 발전기를 만들어 한국 드라마를 몰래 시청했고 식량이 부족해 병사들이 하루 세 끼 먹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후 한국에서 대규모로 지원된 식량은 주민들이 아니라 거의 모두 북한 군인들이 소비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지원된 쌀 거의 모든 대부분이 북한 군대가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거의 가지 않았고요. 아마 지금도 그 식량들이 들어간다면은 1순위는 바로 북한 군대가 소비를 할 것입니다. 이현숙 씨 남매는 국제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선전선동을 위해 포장한 단면밖에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늘 안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폐쇄적인 국가이자 자유와 인권이 말살된 북한을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자신들의 경험과 지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승 씨와 이서연 씨는 또 최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도 인상적으로 지켜봤다며 여러 논란 속에서도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고 법치와 견제에 의해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나라라는 점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북한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전파하고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왜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지, 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안 주는지, 왜 인권을 말살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똑바로 이해를 하고 북한 정권이 개방을 하고 주민들에게 자유를 주고 인권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비핵화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연 씨는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잘못된 체제를 깨우치고 자유를 찾으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실 북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불안한 삶을 살거든요. 저는 그들이 북한의 잘못된 그런 체제의 속성을 들여다보고 깨우치고 그들도 자유 세계를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 그들만 자유를 찾는 게 아니라 북한에 남아있는 북한의 동포들에게 자유를 찾아주는 그런 활동에도 적극 동참하길 바랍니다. 이들 남매는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인간적인 만행들이 북한 정권 아래 저질러지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더 알고자 노력하고 스스로 깨우쳐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아툴 캐샤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가 오는 14일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야기하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외교적 협상이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샵 수석 부차관보는 최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동아시아 정상회의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의 목표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미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동아시아 정상회의 회원국의 협조를 촉구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 정권이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관여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5차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오는 14일 화상으로 진행되며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18개 나라가 참여합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연동되지 않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이나 미얀 연합훈련 중단을 시도할 경우 미국 차기 정부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12일 한국 국회 연구단체인 글로벌 외교안보 포럼이 주최한 미국 대선 이후 미얀 동맹과 한반도 정세 전망 세미나에서 차기 미국 행정부에선 톱다운 방식의 정치적 상징성이 아니라 실무회담 중심의 외교적 실효성에 입각해 북한 비핵화가 추진될 것이라면서 종전선언이나 미얀 연합훈련 중단은 미국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이어 한국 정부가 차기 미국 행정부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정립하고 공유해야 한다며 북한 문제에 있어 한국 정부는 중재자를 넘어선 당사자가 돼야 하며 미얀 동맹에 입각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미얀 동맹을 해치는 언행을 자제하고 해당 발언이 있을 경우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며 국무부에서 반응을 보이면 즉각 반박하는 식의 대응은
미국을 당황하게 하고 미얀 동맹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